예, 시작해도 됩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합동 연설회장의 참담한 폭력 사태, 국민의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치 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극단 정치, 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충격적인 피습 사건 관련하여 엊그제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논평들입니다. 그러나 채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합동 연설회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했고 급기야 의자까지 날아다닐 뻔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당대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건 처음 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 집어든 플라스틱 의자가 본질적으로 흉기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혐오와 폭력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주의와 성찰이 가득한 이 시점에 아랑곳 없이 난장판을 연출한, 그것도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연설회장에서 모든 방송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터져나온 이 끔찍한 폭력 사태에 우리 국민들의 심경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함이 옳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국민 동의 청원은 삽시간에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슨 반성과 성찰은커녕 집권 여당은 당대표를 뽑는 연설회장을 폭력 사태로 물들였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 어느 곳에도 신뢰를 보낼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명품백을 돌려주라는 지시가 8개월 만에 생각이 났다니 참으로 깜찍한 고백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이 최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당일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 잊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폭로된 이후 무려 8개월 동안이나 깜빡 잊었다니 참으로 깜찍한 고백입니다. 게다가 깜빡 잊었던 사람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인 이 행정관만이 아닙니다. 지시를 내렸던 김건희 여사도 깜빡 잊었으니 지난 8개월 동안 아무런 해명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본인만 깜빡 잊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이후에 대통령 선물이란 궤변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무려 8개월이나 흘러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해진 이 상황에 고작 내놓은 해명이라는 것이 깜빡 잊은 행정관의 실수였다니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능멸입니다. 불같은 분노에 기름만 끼얹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일반 사건이면 각하 가능성이 큰데 영부인이라 정치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하다며 말했겠지만 핵심 참으로 잘 짚었습니다. 영부인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입니까? 설마 이 공개 겁박에 검찰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를 둔 박상웅 의원입니다. 오늘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후 30여 년간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지만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정진하여 왔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 주민들의 믿음과 지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22대 국회 등원 후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서 이 모든 저희 심정을 진심을 증명해 드리기로 약속드린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국회 등원한 이후 단 하루도 쉴 새 없이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해 고민해 왔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입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 1차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은 1919년 완료되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는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로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 도지사, 시장, 지방시대위원회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의 목표이자 인구 감소 지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처럼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11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중 밀양시는 경남 지역에서도 유일한 시 단위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밀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방의 소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소외되고 외면되어 왔던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수도권에서나 지방에서나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병들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백신이 필요했듯 인구 감소 지역에 맞는 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알맞는 명약 처방은 공공기관의 이전입니다. 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법은 인구 감소 지역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2차 공공기관을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하여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법에 묶여있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 지역 인재 채용, 도시건설 특별회계,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명문화한 공공기관 이전의 교과서 같은 법안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2차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집중했던 현행법을 수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또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외면받던 인구 감소 지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내 보육, 교육 시설을 관리하고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 인프라를 조성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들녘의 벼들이 자라기까지 농부의 정성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부의 심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그간 외면되어 왔던 인구 감소 지역을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인구 감소 지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판이 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활력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회의 평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자라는 아이와 지방에서 자라는 아이는 같은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이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의정활동 기간 동안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오전 두 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더니 이제는 깜빡 잊고 돌려주지 못했단 말입니까? 대통령 기록물과 뇌물 중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언제까지 국민을 희롱하려고 합니까? 언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더니 이제는 받자마자 돌려주라 했는데 실무자가 깜빡 잊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가방에 손도 안 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가당치도 않은 억지 변명을 합니까? 이제 와서 받자마자 돌려주라 했다고 하면 국민이 속아줄 것 같습니까?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말도 받자마자 돌려주라 했다는 말도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반환하면 국고행령이라고 우기더니 본격 수사를 앞두고 실무자를 시켜 말을 바꾸는 뻔뻔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나라입니까? 김건희 여사 한 명 지키겠다고 이렇게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법은 깜빡 잊어도 상관없는 하찮은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부인은 무섭고 국민은 안 무섭습니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새 망각했습니까? 국민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특검을 관철해 김건희 여사를 진실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국민에게 언제까지 주가 조작 공범의 헛소리를 참고 들어줘야 합니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언제까지 주가 조작 공범의 헛소리를 참고 들어줘야 합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정호 씨가 말을 바꾸며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도, 별 4개를 달아줄 것 같던 호기도, 사표 내지 말라던 큰소리도 모두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씨의 말 한마디에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 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가 김건희 여사가 되었습니다. 숫제 공익제보자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라고까지 우깁니다. 명품백을 받아놓고 함정에 빠졌다던 뻔뻔함과 어쩌면 그리도 닮았습니까? 허세였다면 왜 문자는 줄줄이 지웠습니까? 언제까지 국민께서 주가 조작 공범이 우기는 헛소리를 참고 들어야 합니까?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만들려는 범죄자의 해명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장관 주재 국방부 대책회의에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명확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V1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V2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번지며 초유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힌 수단은 특검뿐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유원 부대변인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는 전당대회용 기획 참고서인 제목에 논평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발간을 두고 내용과 발간 시점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위주의 초안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늘 아침 조정훈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마치고 즉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새 지도부를 세워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여당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어제 합동 유세장에서 의자가 날아다니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눈살은 또 찌푸려집니다. 선거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다음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참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담겨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대선과 지선의 승리 후 백서 발간은 왜 조용히 지나갔습니까? 그 당시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을 남기고 싶지 않아 두 선거에만 유독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총선 참패가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양 책임론 운운하며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용 글을 넘내 만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참 딱해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과 정부 모두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대통령, 비대위원장, 지도부 등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총선 백서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아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책임을 씌우거나 당대표 선출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발간하는 백서는 아무런 의미 없고 종이값이 아깝습니다. 내일 모레면 총선이 끝난 지 100일이 됩니다. 국민 누구나 아는 총선 참패 원인을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뼈아프게 인식하고 민심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가릴 거야. 조금 옆으로 가요. 됐나요? 됐어. 그렇게 서요. 저쪽 이쪽 가. 아니 너무 가시면은 예. 됐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당원 당규를 준수하는 책임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당의 발전적 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당의 근간이 되는 책임당원 배가 운동으로 당세를 확장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창립하였고 지금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 23개 본부와 중앙에는 32개의 직능위원회를 두고 현재는 책임당원 회원수 온 오프라인 합쳐서 약 4만 명의 당내 최대의 친목 모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는 제4기 임원진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요. 먼저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우리 이뇨한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원희룡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총선 참패로 시리에 빠진 당원들을 다독이며 무지막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극복하고 당을 승리로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로 원희룡 당대표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지난 세월 민주당 정권은 독선과 아집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부도내고 편향된 종북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왔으며 지역과 지역, 노조와 사측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파탄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우리 모두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책임당원들은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며 부단한 참여와 반성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2022년 정권 교체를 이루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동안 당대표가 5번이나 바뀌어야 했고 결국 총선 참패라는 쓰디쓴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며 다시금 6번째 당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당원의 손으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정권 재창출에 있습니다. 이는 오직 윤석열 정권의 성공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결코 정권이 실패해서는 국민의힘 재집권은 요원해지고 또다시 민주당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자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것을 빌미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자기 사람 채우기로 당을 장악하려 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총선 참패의 원인은 정체성의 상실과 전략의 부재, 그리고 공천의 실패에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선거나 정치적 경험도 없이 원맨쇼의 의지에 선거를 치르려 했던 지도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주관으로만 선거를 치르는 것은 그 선거는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그 실패자가 다시 당을 이끄는 것도 또 다른 실패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여당은 어느 국민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정은 한 몸이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당원들 역시 후보자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후보가 대통령과 제대로 소통하고 정권 재창출의 목표를 이루어낼 적임자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들의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당원들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후보가 아니라 당원들 먼저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는 당대표를 원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지금 당대표를 원하는 것이지 대권에 도취되어 당대표를 발판 삼으려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당의 존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택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팬덤으로 당선된 이준석 전 대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뜻에 반하여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당을 갈라쳐 분당회까지 이루었고 지금은 민주당과 두 손을 맞잡고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책임당원들의 진정한 책임은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와 함께 정권을 수호하고 정통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 당내 선거를 지켜보며 거짓과 비난이 난무하고 자신의 잘못에 면죄부를 삼기 위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과연 위기의 당을 구출할 적임자는 누구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당원은 하나이며 대통령도 하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이루고 정권 재창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유일한 당대표가 원희룡 후보뿐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적극 지지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고위원회의 역할인 상호 견제와 보완을 충실하게 수행할 최고위원 후보로는 이뇨한 후보와 박용찬 후보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는 박상현 후보를 당원들께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6일 국민힘 책임당원협의회 임원 및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사진 좀 찍어요. 여기 오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셔야 되구나. 네.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시 20분부터 되어 있어서. 네네.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여수 세계 박람회 부채 상황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역분들이 모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 국가 선투자금 3,600억 원에 대해서 조속히 상환을 독촉하고 있고 일시 상환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여수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선투자금 3,600억을 재출자 방식으로 여수 박람회 사월령에 투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러 지역에서 대표들이 왔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수시의 조계원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여수사는 실천위원회 이상훈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의원회 정금희 상임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수 지역발전협의회 박계성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수 박람회 공공개발 시민연대 최동훈 구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수 시민사회 단체 연대의 김대희 사무총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대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부채 상환 관련 기재부에 호소합니다. 국가 사업이었던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치르면서 부채로 전환된 국가 선투자금 3,600억 원은 재출자 방식으로 여수 박람회 사후 활용에 투자해 주십시오. 여수 지역사회 입장과 요구를 밝힙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는 해양 선진강국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의 시대적 견인차 기후 위기의 해법 제시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유치하고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88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에 이은 세계 3대 이벤트를 달성한 쾌거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나아가 단지 3개월짜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활용 가치를 높여 국가와 지역 발전의 견인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기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와 같은 목표와 바람은 여러 사정으로 미뤄졌지만 2022년 여수 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의 개정 보완으로 현재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운영 책임을 맡게 되면서 가까스로 본 궤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1년여의 준비 끝에 현재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용역을 시작하였고 이제 1년여 후에는 남해안 해양시설을 활짝 열어가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정부 선투자금은 박람회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3천억 부채 회수가 아닌 3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기재부가 해수부를 통해 내년 2025년까지 부채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현 부지와 시설을 당장 몽땅 팔아치우든지 아니면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고사를 감수하고 적자 운영을 하든 우리는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한 처사에 다름 아닙니다.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의 중대한 기로가 될 사안에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을 다해야 될 정부가 외려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려면 지난 박람회 특별법을 왜 개정하였으며 마스터 플랜을 통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은 왜 시작한 것인지 심한 의구심과 자괴감에 지금 지역은 들끓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 운동에서부터 성공적 시민 참여 개최, 성공적 사후 활용을 위해 지난 20여 년을 멸사봉공의 뜻으로 함께해온 여수 시민들은 다시금 기재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국가 주체 행사이며 국가 자산인 여수 박람회의 사후 활용을 국가 책임으로 완수하기 위한 2022년 여수 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의 근간을 준수하여 여수 박람회 사후 활용 성공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부채로 전환된 국가 선투자금 3,600억 원은 재출자 방식으로 여수 박람회 사후 활용에 쓰이도록 해주시거나
최소한 마스터 플랜 용역이 완성된 후 박람회장의 흑자 전환이 된 이후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 여수 박람회의 원래 유치와 개최 목적인 해양의 가치 발굴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거점, 소에 대한 남해안 균형 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1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여수박람회 공공개발 시민연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를 공범 수호처로 만들려는 마술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공수처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의혹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의 범죄자까지 얽힌 국정농단 의혹으로 비화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석연찮고 지지부진한 수사는 국민을 답답하고 갸웃하게 합니다. 구명로비 수사를 맡은 공수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이 씨의 존재를 몰랐고 인지 후엔 배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 이 씨와 멋쟁 해병 대화방의 존재가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늑장조치입니다. 심지어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검사들은 이 씨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을 받아 직접 조사했고 수사관들은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공수처 검사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임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김 여사 주가 조작 공범의 변호인으로서 진실 규명을 지연시켜 왔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정농단 세력이 의혹을 덮기 위해 공수처까지 공범 수호처로 길들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부처는 물론 대통령 부부까지 얽히고 설킨 사건의 진실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정농단 세력의 마수가 닿지 않는 특검뿐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빠르고 공정한 수사로 권력의 마수를 뿌리치십시오. 석연찮은 수사로는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국민의 심판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네, 다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수사의 결론은 역시 답정너 야당 탄압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지면 기승전 야당인 정치검찰의 레퍼토리는 진부합니다. 검찰의 소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역시 답정너 야당 타겟 수사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만배 씨 등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야당이 확산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 씨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허위 프레임을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다수 언론 매체에 의해 보도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소장을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주범 김만배와 공모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정작 공소장엔 김만배 씨와 야당이 어떻게 공모했는지, 무엇을 소통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애초에 없는 내용을 무슨 수로 공소장에 집어넣겠습니까?
검찰은 허구를 공소장에 적는 것도 수사라고 합니까? 소설은 소설책에, 소원은 일기장에 쓰십시오. 이처럼 부실한 검찰 수사는 이 수사가 처음부터 야당을 올가매기 위한 또 다른 정치보복 수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행태는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보도하는 것마저 입틀막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통제하려는 것입니까? 검찰 논리를 100번 양보해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퍼뜨린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프레임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가제는 개편이라는 말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위기를 민주주의 파괴로 벌충하려는 검찰의 조작 수사에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통합민족통일회와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에서 남북 평화 최근 아마 남북 평화 관련된 기자회견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누가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민회 상임위장 노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현아의 민족사적 당면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민족의 평화 통일일 것입니다. 그래야 동민회는 그 연대기구인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원탁회의와 함께 집단 지성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통일은 민족 상잔을 겪었기 때문에 상흔이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일국양제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은 삼통실현부터 우리가 추진하자. 왜 중국은 대만과 싸우면서도 일찍이 통행통신 통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왜 우리가 배달결의 천손민족인 그 한민족은 그걸 못합니까? 그리하여 저희들은 이 삼통실현은 민족 간의 동포끼리 일종의 인간 띠기 운동 형식으로 민족 자주로 자결의 그런 정신으로 이루어내고자 해서 지난해 5월에는 북경에서 북측 인사를 만났습니다. 삼통실현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생공영할 수 있는 그런 한반도 평화 공존의 세상을 열어가자.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이래하여 우리가 북에서 초청을 해주면 거기에는 천도교 청우당이 있고 우리 한국에는 천도교 동민회가 있기 때문에 초청장을 보내면 우리가 방북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 삼통실현은 우리가 이루어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국경선이 이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하여 저희들은 초청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일단 우리가 국내 차원에서 우리 이 민족 스스로 남남 갈등을 우리가 이렇게 해소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애국심을 가진 정치인들을 지도자들을 지금 만나기 시작했고요. 한편 지난 연말에는 우리들의 이런 그 삼통실현의 정신을 기어이 실현하고자 그동안에 우리가 정전 70년을 맞이해서 7.27 선언문을 우리가 발표를 했고요. 또 3.1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언문 자료들을 우리가 소책자를 만들어서 그 소책자들을 우리가 주변 국가들에게 다 배포를 했습니다. 심지어 EU, 유엔 우리가 본부에까지 다 등기로 우리가 우편물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작금에는 남북 관계가 이 동족 간의 이 평화 우리가 이런 소통의 이런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의 이 삼통실현의 정신을 일반 국민에게도 이렇게 내외신 기자회견 여러분께 이걸 알려서 일반 우리가 국민, 시민, 대중들도 민주들도 이거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그 기자회견을 이렇게 장소를 우리가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 내외신 기자회견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방북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방북단 동지들이 이 문단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학 천도교 동지들과 또 애국 시민 원탁교육 동지들과 함께 평화 운동을 위해서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에다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쟁이 일어나면 초토화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다 맡길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남북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공존하는 평화체제가 중요하다 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삼통 실현을 구동 존리적 접근으로 수천 년 역사와 조상들을 공유해온 동족 간의 관계는 남이나 북우 정권에 의해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 없는 천륜이다. 사태와 사물을 일면적이고 주관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남북이 동족관계, 민족관계로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선제 타격론, 북한 주정론, 참수작전 등 대북 적대 때문이다.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 오늘날 고조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결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명한 원리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어떻게 중개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묻고 있다. 남북 당국 간 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 자주, 민족 자결의 관점에 입각해서 민족 문제를 주체적으로 돌파해 가려는 노력 없이 미국의 눈치나 보며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 간 체결한 합의가 자주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정상회담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리비아식 무장 해제와 항복을 요구하는 미국에 의해서 하노이 조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대선의 국면이 대립물로 전화되어 강대강의 격렬한 대치도 전화된 것이다. 민족 동족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 이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기치가 담겨있는 3대 헌정탑이 철거되었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 등 어휘도 낡은 상황의 산물이라며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층의 자주적인 통일운동 진영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평화 통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조평통과 범민련 6.15 위원회 북측 지구들도 모두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가진 실제적 의미는 동족 민족 관계를 전면 폐기하고 통일 지향 자체를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민족 관계가 일시적으로 파탄이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 사태에 대한 일면적인 인식, 비주체적 인식은 반드시 사태와 사물을 구체적으로 보면서도 총체적 전면적으로 봐야 한다. 자국민을 전면 희생을 하여 젤렌스키가 유월아시아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동북아시아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제 상황에서 북은 전쟁을 억제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력의 기본 사명이 있다며 헌법에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발할 것인가? 지금 전쟁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연적, 비교적 사소한 사건으로 국지전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필연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일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주체적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필연적은 숙명이 아니라 운명은 천엠이나 수수방관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이다. 평화 애호주의가인 애국 민족 세력이 나아갈 것이다. 민중의 열망에 충실하며 이런 실현할 수 있는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에 기반하여 나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승리를 논하기 전에 그동안 민중이 쌓아올린 물질적 성과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세는 외부적 상황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지만 내적 주체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현재 외부적 경제 규정력이 훨씬 더 크고 내적으로 외국 애민 세력들의 활동 역량, 주체력은 대단히 미약하다. 그러나 외부적 정세 규정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체적으로 정세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주체 역량에 공고한 발전 없이
남의 힘만을 믿거나 남의 힘에 의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군사 모험주의에 의한 것이다. 외부 세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내적으로 가하는 압력과 영향을 충분하게 활용하면서도 결국 시민 민중의 잠재력 영향을 믿고 그 힘에 의하여 정세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동족 관계의 재반 걸림돌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선대선의 국면이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책동으로 끝나고 그것이 대립물로 전화되어 강대 강의 격렬한 대립과 대치로 전환한 것이 필연적이었다면 이것이 새로운 수준에서의 발전적인 상황을 낳을 것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친선 민족으로 배달 결의의 긍지를 가지며 구동 전위적 접근으로 삼통, 통행, 통신, 통상의 실현을 기어이 이뤄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의 보룩스 미군 사령관도 언급한 바 있는 남북미 동맥 체결, 동족 간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창하고자 한다. 보국, 안민, 광제, 창생, 동기 일체의 동학혁명이 정신과 새로운 자세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온 민족과 전 세계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정부와 국회 모두가 나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를 힘있게 추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 배달결의 간의 조건 없는 평화대회는 물론 남북, 미중 등 관련국들의 평화를 위한 위대한 결단과 행동을 추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남북의 평화로운 공정과 삼통 실현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인류의 평화를 지키자. 하나, 남북 정부는 극단적 적대와 대결 정책을 내려놓고 남북미는 무조건 대화를 시작하자. 하나, 남북미 평화동맹, 북미 국교 수수립, 한반도 동북아 번영 프로젝트를 추진하라. 하나, 남북미 모두 일체의 적대 행동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핵무기는 현 상황에서 동결하라. 하나, 남과 북,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인류에 기반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자. 2024년 7월 16일 동학민족통일회 평화민족통일 원탁회의 이상입니다. 영문 원고는 다 읽지 않고 맨 마지막 페이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Korea Peace Projec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One, we should build peace of the world and Northeast Asia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peaceful coexistence of North and South. And three, communication. Three, traveling and free trade. One, start immediately the dialogue between North Korea, USA, South Korea. Stop the enemy relations and the policies. One, start the Northeast Asia peace process for the prosperity by the n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USA, and peaceful alliance of US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One, stop the military drills and enemy confrontations between US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reeze the nuclear weapon power in current situation. One, North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should immediately start dialogu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based on humanity. 여기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23년 5월 30일에 북경에 있는 대사관에
리동수 전 말레이시아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담당 박 국장과 우리 측에서는 그 노태구 교수님, 또 이상면 전 서울법대 교수님, 그리고 노정선 셋이서 5시서 만나서 5시간 동안 북측 식당에서 대화와 협의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작년 1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북측의 대사급 사람과 만난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덜 왔어. 식사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강성노조 청부 입법 강행 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당리 당략에 매몰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였고 합의에 이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이러한 합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의사할 일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없이 지금 강행하려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 심사 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포괄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시듯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노사관계의 오랜 근간인 근로자, 사용자, 노조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대하려 합니다.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 없어 노사관계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등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법원의 법적 판단의 영역과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 등 노동조합이 원하는 모든 의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언제든지 쉬운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는데 불법 행위까지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당함에 따라 헌법상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에 더해 아무런 제약 없이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행위도 가능하게 됩니다. 왜 민주당은 이런 불완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충분히 살펴보려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난 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은 국회 입법조사처 노조법 개정 법률안의 법률 간 충돌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소위 김주영 위원장도 노조법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청과 약속 또한 철저히 무시된 것입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국회법상 정한 숙려기간 15일을 제대로 채우지도 전에 사안이 긴급하다는 핑계로 상정을 서두르더니 계속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국민의힘 제안마저 거부한 채 졸속 통과만 집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노동자를 위한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정부에서야 시급한 현안임을 들먹이며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노사관계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한데도 무슨 이유로 강행하려 하는 것입니까? 강성노조 눈치 보기에 바빠 정작 챙겨야 할 상임위의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 정신의 엄중함을 일부러 못 본 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노조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오늘 한노위의 일방적인
소위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소위에서의 노조법 강행 처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법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노조법 강행 처리는 의회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추십시오. 2024년 7월 16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자력 경례. (20분) 있어요. 시간 10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한섭 환경부 장관 지명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정혜경입니다. 기후시대,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에게 기후위기는 기후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 속 아스팔트 위에서 카트를 나르다가 사망했던 청년 노동자, 바로 얼마 전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는데 배송 못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를 환경 파괴부로 전락시키며 케이블카 난립, 신공항 조울속 추진, MB식 4대강 사업복원 등 생태 파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김한섭 환경부 장관 또한 기재부 차관 출신, 예산통, 경제통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성도 감수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난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며 기후위기 골든타임에 기후 대응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48개 환경운동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한국환경회의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인철 국립공원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기후특위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기후특위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럼 차례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부는 환경부 장관 지명 과정에서 김한섭 지명자를 환경 분야 예산통으로 평가하며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평가는 환경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 예산 편성을 제외하곤 환경 업무 관련성이 전무하다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직접 담당하기도 했고, 지난 총선에서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환경 관련 인식마저도 부족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이를 규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 카르텔을 깨고 과도한 환경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환경부를 압박했고, 킬러 규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와 정책의 목표를 가급적이면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가야 한다. 규제는
풀되 기술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에 해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2차 전지를 첨단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구미, 울산, 포항 대규모의 정책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는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에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 정부는 기술과 산업 중심의 정책으로 입지나 관리의 규제는 완화하고 대규모 사고의 과학적인 안전 대책 마련만을 요구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을 보완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규제입니다.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안전기술 개발과 그 보급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규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산업과 기술 만능주의로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이 안전의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2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누구보다 그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으며 환경 관련 경험이 전무한 김 후보자의 환경부 장관 지명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환경부 전문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으로 이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수장은 정부의 경제산업 우선 정책을 그대로 따라줄 누군가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환경과 경제를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김한섭 후보자의 환경부 장관 후보 지명은 윤석열 정부 들어 회보만을 거듭하는 것을 넘어 환경보호부서라는 환경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사이며 윤석열 정부가 환경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장 수십 년 동안 환경정책을 연구하며 환경 전문가라고 평가받은 한화진 장관이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서의 환경정책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지난 2년간 지켜보았습니다. 수년간의 조사와 논의 끝에 결정한 4대강 유역의 자연성 회복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위로 돌아가고 이에 따라 수문이 개방되어 자연성을 회복하던 금강유역의 새정보 수문 또한 닫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흰목물대새, 수염풍뎅이 등 환경부가 스스로 지정한 멸종위기종의 터전을 환경부가 스스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저항만이 현장의 생명들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매년 여름이면 낙동강을 비롯하여 4대강 사업으로 호소화된 4대강 물의 남세균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독소를 품은 녹조가 낙동강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녹조 독소가 농작물과 공기 중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보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험을 축소하는 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장마가 끝나면 또다시 낙동강에는 독소를 품은 녹조가 낙동강을 뒤덮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역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자연보건법을 통해 하천 구조물을 제거하여 2만 5천 킬로미터의 강을 연결하기를 결의하고 미국이 매년 100개 내외의 댐을 철거하는 동안 환경부는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리고 오히려 신규로 댐을 지으려 하며 준설을 강조하는 등 전혀 하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환경부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 속에서 선진국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수장에 기재부 차관 출신의 인사가 적합한지 우리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산업부 이중대라는 환경부의 오명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님, 예, 말씀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국립공원에서 버젓이 수십 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악열차와 공항 사업은 이미 발차 직전에 있습니다.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생태축은 곧 들이닥칠 개발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국가보호지역 체계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전 국토가 난개발되는 상황에서 각종 현안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어느 하나 해결될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정책이 사라졌고 컨트롤 기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흑산공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었고 4대강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30x30 목표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는 여전히 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2년 넘게 무능력했던 한화지 장관이 이끈 환경부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 낙선한 김원섭 후보자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보은 인사입니다. 김한섭 후보자는 강원도 원주을 선거에서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산악강의 활성화를 외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벌여나갈지 자명한 인물입니다. 지금 환경부에게 기재부 차관 출신 예산통이니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느니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화진 장관이 망가뜨린 환경정책의 원칙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역할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낙선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연목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하거나 허술한 계책으로 큰 일을 도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김한섭 후보자에게 딱 어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김한섭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를 위해 나무에 올라야 할 인물입니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후보자입니다. 김한섭 후보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 닥친 여러 환경 갈등을 해소할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김한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홍지호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기후특위 위원장님이십니다. 발언 있겠습니다. 작년 오송 참사, 기후 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의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환경과 기후 재난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겠다라는 적임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윤석열 정부,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지명 철회하십시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기후악당 정권임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탈성장을 기본으로 탈원전과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으로 나아가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인물을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한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처리하십시오. 민주노총은 자본가 정권, 반기후 악당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예, 김한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저를 비롯한 환노위원님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섭 후보자가 과연 환경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후퇴하는 환경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베어 청산철에 발레오 부품 역수입 철에 현대차 공급망 정책 규탄 및 정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말레베어 발레오 노동자분들과 같이 기자회견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상호 경주지부 수석 부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시연 경주지부 발레오 만도지회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기흥 경주지부 발레오 만도지회 노안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혜영 경주지부 정책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준하 경주지부 조직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민 부산 양산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민재 부산 양산지부 동부산 지역지회 말레어베어 분해 부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강재 부산 양산지부 동부산 지역지회 말레베어 분해 배강재 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노동조합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업장의 두 가지 공통점 때문입니다. 하나는 외투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기업인 말레베어는 9월 한국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프랑스 기업인 발레오는 중국산 부품을 역수입해 회사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국 기업의 이윤을 위해 한국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기업이 모두 현대자동차 납품업체라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암묵적 동의 없이 기업 철수와 중국 부품 수입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약속이 무색합니다. 외투기업의 무분별한 기업 활동과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안중에도 없는 대기업 재벌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절실합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덕헌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금속노조 부위원장 손덕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반복되는 그 외투 자본의 먹튀 행각 특혜를 챙기고 있고, 노동자는 내팽개치는 외투기업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국내에 들어와서 먹튀를 하거나 국내 노동자들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먹튀방지법 개정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투자본 촉진법을 보면은 5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법인세, 소득세, 원자료 수입 관세에 대해서 감면 특혜를 보장하고 있지만 외투기업 먹튀 행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를 사업장에서 외투기업의 먹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천에는 다이셀 코리아가 있었고요. 대구에는 한국게이츠가 있었고, 창원에는 한국사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는 최근에 있었던 한국와이퍼, 그리고 구미역의 한국옵티칼 등은 외투 기업의 먹튀, 폐업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생존권은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사각지대 놓이면서 대량 해고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국가도 법도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리고 지자체까지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에 따라서 외투기업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현재 외투기업 형태를 보면은 자본의 철수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과도한 이윤을 위해서 해외 유출을 하고 있죠.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기술 탈취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진 주요 국가들은 외투기업을 유치할 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은 관련법을 강화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또한 이러한 법들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제 국민들에게 땅 한 평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는 외투 자본에게 수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감면을 해주고 혜택을 주니 고용을 창출하고 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저는 이러한 특혜를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만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이제 먹튀 방지법을 만들어서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투기물 묻지마 먹튀를 근절하고 노동자들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을 국회는 신속하게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을 이렇게 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서민재 부분회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레베어 분해 서민재 부분회장입니다. 말레베어 분해는 지난 6월 28일까지 말레베어 본사와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본사는 한국 노동자의 고용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안정적인 철수를 위해 노동조합과 협상하는 척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협상쇼로 한국 노동자를 2번 죽였다. 그동안 말레베어 자본은 생산기지를 이전해서 고객사의 계약기간까지만 납품할 것이고 고객사인 현대차를 포기하더라도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과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5차 협상에서는 현대차가 요구하는 제품은 계속 공급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말레베어 본사와 현대차와의 교감과 승인 없이는 말레베어 본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레베어는 현대차가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서든지 납품만 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공장 철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독일 기업인가 중국 기업인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현대차에 공급돼서 완성차에 장착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현대차는 말레베어 한국 공장 유지와 한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상입니다. 예, 신시연 지회장님, 예,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수고하시는 기자분들 타고 다니시는 차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동차 부품이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프랑스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상용 부분은 인도네시아로, 승용 부분은 중국 공장으로 해서 반려호가 중국에 있는 공장에 있는 것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은 사실 라벨갈이라고 하죠. 상표를 차이나가 아닌 코리아로 둔갑시켜서 수만 대가 지금 생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부터 현대자동차가 중국 상표를 붙여서라도 라인을 가동하겠다, 생산을 하겠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면 저희들 경주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산량이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지역 경제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국회에까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과정에 현대자동차가 승인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현대자동차가 외부적으로는 외국 중국산을 줄이겠다, 제로화하겠다고 표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든지 외국인 자본들의 먹튀 방지를 위한 국회의 대책도 요구하고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금속노조 부산 양산지부장 조성민 지부장님과 경주지부 차상호 수석부지부장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 양산지부장 조승민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이후 오는 18일 오후 3시에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금속노조 경주지부, 금속노조 부산 양산지부가 집회를 계획입니다. 부품사 동지들과 함께 문청인 현대차 정문에서 집회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집회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안에는 현대차의 발전에는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오는 18일 날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집회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시고에 저희들은 현대차 그룹에 요구하는 말씀드리는 요구와 국회에 촉구하는 간략한 입장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책임을 촉구한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동반 성장과 부품업체와 소통을 위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에 도의적 책임을 다해라. 현대차는 지금 당장 독일 말레베 본사에 한국 공장 폐쇄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160명 대량 해고를 철회시키라. 현대차는 중국산 부품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 부품사의 인원충원과 설비 확충을 외국 기업에 요구하라. 22대 국회에 촉구한다. 외국 투자 기업의 먹튀 행위로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외투 기업의 행토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라. 중국산 부품 수입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태롭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품 수입 규제를 강화해라. 2023년 7월 16일 전국 금속노동자 부산 양산지부 말레부의 분해 경주지부 발효 만대지에 감사합니다. 저도 외투 자본이었던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 외투 자본이 철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비정규직이라서 가장 먼저 당하고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해서 자본이 철수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외투 자본의 먹튀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가지는 고용 안정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눈물겨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셔야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은 당연히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꼼수로 부품을 중국에서 사들여오는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것은 정말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법과 제도 그리고 국회와 정치가 이 외국 자본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겠는가 싶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 정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이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와 극우 인사들을 앞세워 방송농단을 할 셈입니까? 파면 팔수록 튀어나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극우적 언행은 가히 괴담 수준입니다. 이진숙 후보가 과거 SNS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에 대해 나라 앞날이 노랗다라고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와 유가족에 대한 온갖 폐륜적 보도를 일삼았던 MBC 보도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그로 인한 억하 심정을 노란 리본에 대한 조롱으로 되갚아주려고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 조작 주장부터 세월호 참사 조롱까지 이 후보자의 인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도 가관입니다. 이 후보자를 고액 후원한 한 인사는 5.18은 전라도 최고 상품,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뻔뻔하게 박문진 이사에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생각이 공영방송을 채울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을 모아 공영방송을 극우 세력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까? 더욱이 이 후보자는 과거 MBC 응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2014년 MBC 사장 지원 당시에는 노조 탄압 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대놓고 특정 방송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겠다니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상상 초월 무자격자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취임을 막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농단을 저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멀리 가셨을까요? 좀 이따가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해야 될까요? 그러시구나.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서울시의 퇴행적 양성평등 고집 즉각 철회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하는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들을 발의한 황유정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목적에 혼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체 누구에게 어떤 혼란을 준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입니다. 전 세계적 성평등 추세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만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등의식은 이미 세계 시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평등이라 명명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퇴행은 사회적 성차별을 대놓고 선포한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을 채택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 그리고 정말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 검증과 직접 관련 없는 수많은 참고인 정인을 채택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인 채택과 일정에 동의할 수 없어서 불참했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입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유례없이 야당 단독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틀간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표기했습니다. 또 후보자 공직검증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적 보복과 연예인 편가르기 경우로 참고인 정인을 대거 불러 이 역시 단독 강행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15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정 기한 마지막 날과 그 이튿날까지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우리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강행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정인 참고인 명단을 보니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과는 직접 관련도 없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그동안 비판해온 인사들을 모조리 정인으로 소환해 놓고 나중에 정인 불출석죄로 고발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목적으로만 읽혔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명단을 보니 유명 연예인들로 가득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특강에서 금명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명 연예인들을 국회에서
집단으로 갑자기 부른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자 오만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차 민주당의 참고인 명단 소환은 참고인 명단을 보고서 이는 자칫 연예인들에게 정치적 편가르 길을 택하도록 강요한다는 인식을 줄 만큼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참고인 명단에 오른 연예인들에게 이제 접촉하겠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검증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의 인식과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K 콘텐츠 열풍으로 1분 1초가 아까운 문화인 연예인들을 대거 불러서 정치적 편가르기를 강요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마 오늘 국민들은 민주당이 채택한 참고인을 명단을 보면 혀를 찰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탄핵이 빚은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청문회 시기에 민주당이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황당한 주장과 오기로 가득 찬 인사청문회 일정과 정인 채택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고 신속한 검증으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민주당도 방통위원 2명, 민주당 추천목 방통위원 2명을 신속하게 추천해서 5인 방통위 체제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열려가지고 제가 오늘 저희 당의 위원회에 관한 논평을 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 대변인입니다. 끝없이 자행되는 의회 폭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전례 무시는 끝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대원칙, 합의 정신 또한 무차비 짓밟혔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장악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기로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일방 처리한 것은 헌정사에 어떤 전례도 없습니다. 이틀 동안 증인 27명, 참고인 40명을 청문회에 불렀고 게다가 민주당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망신시키기 용으로 불쑥 증인으로 채택해 불참시 고발 조치하려는 의도까지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오직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이러니 이전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며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전락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임명도 안 된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온갖 정치 공세를 퍼붓더니 인사청문회까지 진흙탕,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 민주당의 헌법 무시, 국회 파괴가 전방위적으로 횡행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관계의 혼란을 되레 조장하려는 일명 노란본특법이 또다시 소위에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됐던 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것도 문제지만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추가됐는데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그저 폭주만 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최부터가 위헌 그 자체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급기야 검찰총장까지 세우겠다며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판단을 내려 민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민주당에 의해 장악된 국회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니 사법부에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자행되는 의회 복고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세력으로 전략한 민주당의 행포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라면 일주일 내내 청문회도 부족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초 청문회를 하루만 하자던 국민의힘 의견이 거부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걱정은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실시하더라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대로 된 인사검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의 자세를 보면 청문회 협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자료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비호 속에 맹탕 청문회로 끝날 우려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나온다 한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전부터 우파 편향적 사고로 논란이 짙어온 인물입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 제재기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에서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이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후보자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상황에서 검증을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MBC 노조 탄압 계획 의혹부터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뉴라이트 후원자 등 기존 우파 편향적 발언에 더하여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해도 모자른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에 이어 청문회 절차마저 무시한다면 이는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브리핑을 좀 서두르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골프를 치다 과로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쿠팡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십시오. 2020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 님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27세의 젊은 청년이 과중한 업무로 급성 심근경색증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허나 재판 과정에서 회사 측의 책임 회피를 위한 회계망측한 발언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고인의 업무는 축구장 2배 크기 면적을 2명이 뛰어다니며 포장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고인의 직책은 하루 평균 2만 보 정도 걷는데 골프를 쳐도 그 정도 걷는다며 업무 과증을 부인했습니다. 축구장보다 큰 공간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밤새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골프장을 걷는 것과 비교가 가능한 일입니까? 회사에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면 이런 작업의 환경에 일자리에 취직시키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라면 사측의 이런 논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고인은 쓰러지기 직전 몇 번의 가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근무상 고인의 습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이 정도의 상식적 인식을 가진 회사 대표라면 당장 운영에서 손 떼십시오. 기업 윤리라고는 없는 국제적 망신입니다. 세계적 물류 회사의 꿈은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죽음을 부르는 노동 환경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사측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부모님에겐 우주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며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자식의 죽음을 감히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